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저희 저녁 먹으러 왔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집이죠. 오랜만에 왔습니다. 가실까요? 나 이거 주문 안 했는데 맛있어 보니까 일단 먹자. 오늘 온 집은 이전에 소개를 한번 했었던 까바이라는 집이고요. 가리비 맛있다. 오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비싸니까 쉽게 올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있어요. 간만에 그냥 오빠랑 분위기 있는 식당에 오고 싶었고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서 그럴 때 진짜 찾아올 만한 집이 이 집이라 까바이. 오늘 웬일로 왁스를 발랐길래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얼굴도 막 그 뭔지 알지? 톤업 선크림 발라가지고 허연 거. 영업 비밀이었어? 어마무시한 게 나왔어. 아주 대단한 음식이 나왔지 않나요? 아니 글쎄 아까 그 집에서 제가 진짜 1, 2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집에 왔답니다. 제가 최근에 K마켓에서 그 곱창 전골을 사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또 샀거든요. 근데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곱창 전골에 소주나 한잔 하자 하면서 2차는 집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오다 보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의 삶은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 해외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나 180도 바뀔 수가 있나. 가장 많이 변했던 건 역시나 이제 돈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저희가 방금 먹고 왔던 비싸다는 그 해산물 식당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외식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만 외식을 하자. 왜냐면 한 번 나가면 5만 원 이상이니까. 뭐 매일매일 5만 원씩 10만 원씩 외식을 하면 그 한 달만 해도 여러분들 돈이 얼마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5만 원을 쳐도 한 달에 외식비만 100만 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 오고 나서는 딱히 저희가 계산하고 먹지 않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현지 음식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의식 같은 게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참 자주 먹는 게 현지 음식들이잖아요. 쌀국수나 이런 걸 먹어도 먹어봤자 한 2, 3천 원에서 끝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음식점을 가도 금액이 부담돼서 막 이번 달에 외식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 그게 좀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먹고 온 그 집도 100만 동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매번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없다는 거지만 먹고 싶을 땐 간다는 거지. 한국에서는 내가 오늘 돼지고기에 소주 한잔 먹고 내일 아구찜을 먹고 그 다음날 소고기를 먹겠다 하면 약간 좀 망설여지거든요. 이번 주에 좀 지출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했던 게 현실이었어요. 와우. 오늘 컨셉이 약간 먹방 유튜브처럼. 예전에 오빠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여유는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돈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여유만 있으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누가 못 살았던 사람 같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 같잖아. 근데 그건 아니지만 목표가 있었잖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쓸 수만은 없었지.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활이 생각해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이었으면 여전히 못 그랬을 것 같고 베트남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했었죠. 지금 집에 오는 길에. 이거 잔 사이즈 보여줄래요? 너무 킹받죠? 하여튼 그랬고 먹는 거에 대해서 변한 우리의 사상 같은 게 좀 느껴져서 문득 신기했어요. 새삼. 원래 그런 것들이 술 먹으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요, 이제 솔직히 좀 얘기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원룸에 살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오피스텔에 살게 됐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다 했었죠. 몇 년 했죠? 한 3년? 방 하나 있는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집 보면요, 투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방 하나를 또 무려 사치스럽게 안 쓰면서 손님이 오면 손님이 쓸 수 있는 방용, 손님이 쓰는 화장실용으로 쓰면서. 우리 얘기해도 되나? 청소 이모도 있으면서. 베트남은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쓴단 말이에요. 2시간? 집의 캐파, 집의 스케일이 좀 바뀌었죠. 어느 누구는 이걸 사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사치를 부렸다면 처음부터 투룸 있는 33평짜리 집에 살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나는 좀 나의 프라이드? 내가 그 젊은 날에 고생했다라는 뭔가 있거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따라온 거지. 불쌍하게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겠지만 따라온 거지. 지원해준 타입이지. 그런 건 있어요. 저희도
막 베트남에 오자마자 야 이제 한국이랑 너무 다르니까 우리 투룸에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쨌든 여기를 오게 된 계기는 주재원으로 이제 오게 됐었으니까 그 회사 기숙사가 있었어요. 여기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내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놀고 약간 이 정도였단 말이죠. 기숙사에서 그렇게 놀다가 스튜디오형 원룸이죠. 딱 들어가면 그냥 방 있는 그 스튜디오 거기 살다가 이렇게 투룸에 살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다 의식주라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의는 솔직히 옷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잘 입어요. 의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치 않게 지금 얘기 나온 게 1번이 식이었잖아요. 이제는 좀 걱정하지 않고 먹는 그런 게 됐다. 그거 아세요?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엄청 비싸. 30만 동 가까이 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먹고 싶어요? 먹는다는 거지. 그렇지, 맛있으면 먹는 거지. 응. 이 식이 또 해결이 되고 지금 따지고 보니까 주도 해결이 된 거지. 집이 달라졌잖아요. 이 사람은 의식주가 돈에 따라서 바뀌는가 봐.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내가 체감하는 건 나 지금 처음이네. 그건 남편 잘못 만나서. 왜 남편을 잘못 만나? 잘 만나서 이렇게 식주가 해결됐겠지? 아니 그 전에 해결했었겠지 다른. 그 전에 해결은 안 됐었지만 그 전에 해결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 식주가 해결되는 사람이었다가 안 되는 사람보다 안 됐다가 된 게 낫지. 그건 그렇지만 만 6년 만에. 원래 사람은 간사해. 의식주를 좀 떠나서 일적으로 보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영상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중간에 정보 영상만 보다가 이런 영상을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제가 되게 무유하 막 시간적 여유가 막 넘치고 진짜 여유가 막 너무 많이 돼서 베트남에 쉬러 온 듯이 놀면서 살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상으로만 나오고 하니까 제 하루 일상을 다 돌이켜보면요 자는 시간 말고는 전 다 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유튜브에서 일이 있고 이 영상 찍는 거에도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많이 포함이 돼요. 어떻게 찍어야 될까 기획하는 남편, 어떤 구도로 찍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좀 맛깔나게 찍을까, 편집하는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지금은 제가 지금 간뒀지만요 커피숍에 또 매일 이제 출근을 했었고 우리는 가게가 있으니까 다시 샵에 출근을 하죠. 샵에 대한 일거리도 생각보다 열어놓고 끝이 아니에요. 되게 많단 말이죠. 한국은 주 5일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일요일이 아쉽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365일이 바쁘더라고요. 진짜 자는 거, 눈 감는 시간 외에는 점점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일상과는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바쁘겠나 싶으면서도 그 바쁜 생활로서 인해서 또 원동력을 얻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댓글로 소통을 하는 것조차 샵에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것조차 이거는 저한테 되게 원동력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서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게 나쁘진 또 않다. 그런 삶을 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주 5일째 일하고 나 힘들었다, 회사 생활 힘들었네, 주말에 빡 쉬자, 금요일에 술 한잔하고 약간 이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매일매일 거의 술을 먹지만 그럼에도 이 365일 일하는 게 한국과는 다른 직장 생활, 경제 생활, 삶의 패턴이지만 또 좋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해져 있는 삶에 때문에 바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 지금 네가 선택한 삶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유튜브 안 찍으면 돼. 안 편집 안 하면 찍으면 돼. 돼. 편집 안 하면 돼. 샵을 문 닫으면 돼. 누가 뭐라고 하냐. 우리만 그거 하면 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네가 원한다면 시간을 낼 수 있어 여기는. 그게 한국 삶과 지금 베트남 삶의 가장 큰 다른 점이지. 한국 삶을 완전 접고 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오고 나서의 이 삶이 한국에 살아가는 내 모습과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좋다는 거죠. 오히려 내 인생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스펙타클해졌지만 좋다라는 걸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오빠도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진짜 많아. 내가 오늘 아침에 자기랑 얘기한 거 엄청 잘 입은 거를 스스로 엄청 그냥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에 찬물로 머리를 많이 감았어. 아침에 새벽 5시에 출근할 때 저 특이하지 않아요? 잠깐 찬물로 머리를 감고 나가. 왜 온수 돌아가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후딱 감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에어컨을 방마다 다 켜놓고 아니 방마다는 아니고 우리가 방에 사용하는 곳에 여기서 요즘에 온수를 키고 씻는다는 거지. 온수 키고 씻는다는 게 나한테 진짜 엄청 큰 거. 안 쓰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전기불을 꺼야 기분이 편하고 그게 그만큼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쓰는 게 내 마음이 엄청 편해. 그걸 안 쓰면. 그러니까 특이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절약이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기분이 그게 하면 좋아. 근데 요즘에는 좀 변화했지. 3년 동안 베트남이 나를 조금 마음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준 거라고 해야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절약하는 습관이었던 건데 신경 쓰지 않았지만 본인 혼자 그냥 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씻을 때 어느 순간 중간에 끈 적은 있어요. 좀 짜증나게. 네가 다 끝날 쯤에 내가 끄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때 의미는 없지. 크게 잘 살고 싶다 이런 게 내포되다 보니까 그런 작은 돈들부터 좀 아끼게 되는 거지. 자꾸. 좀 바뀌게 된 것 중에 저한테는 좀 큰 게 건강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몸이 막 되게 막 건강한 체질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막 많이 좋지는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살다 보면 임신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라가 일단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건 일단 여자한테 좋아요. 저한테 되게 그 건강적으로 되게 잘 맞는 동네인 거예요. 저는 좀 그것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밀가루의 나라가 아니고 쌀가루의 나라잖아요. 솔직히 쌀국수고 쌀로 만든 뭔가들이 많고 어쨌든 쌀을 주식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 부분 쪽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고 날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체온이 좀 올라가면서 제가 옛날에는 막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막 흑염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저한테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물이 되게 석회질 물이라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세면대까지 필터를 끼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적응을 한 걸 수도 있고 이 건조한 기후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건강상으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저한테는 이 나라가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오셔갖고 그런 문의를 하시거든요. 베트남이 잘 맞으세요? 베트남 뭐가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건강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요. 따뜻하다 보니까 제 몸에 되게 잘 맞다. 근데 그게 되게 진짜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였거든요. 하여튼 뭐 건강적으로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훨씬 더 저는 여유가 생기면서 저만의 삶이 생겼고 제가 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좀 정하게 된 계기가 된 동네가 이 동네인 것 같고 저는 이 나트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좋은 점들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거의 내용보다도 한국에서의 삶에서 베트남으로 오면서 제가 좀 좋았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오면서요. 그리고 제발 이 영상에 악플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야 네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지. 이런 댓글 있잖아. 진짜 뭐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좀 내가 나트랑이 왜 좋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왜 살고 있는지? 왜 살게 됐는지? 내가 살면서 만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게 또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여튼 그만큼 제가 좋나 봅니다, 이 나라. 근데 물론 물어보시거든요. 한국에 그럼 안 가실 거냐? 나트랑에 얼마나 계실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 100% 말할 수 있어요. 나트랑에 저는 10년, 20년 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삶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기 낳고 그렇게 살고 싶고 좀 모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보다 베트남이 좋다고 한들 근데 내가 한국보다 베트남이 좋다라고 얘기한 적은 또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나는 한국보다 베트남이 좋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평생 살 거예요 이 얘기는 아니죠. 지금 나트랑이 되게 그만큼 좋긴 하다 라는 결론이 나겠죠.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이번 술방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